발표 기회를 주신 신동환 회장님과 학술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발표를 몇 번 했었었는데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한 자리에서 지금 이 시술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한 환자를 15년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공부했던 점과 느낀 그쪽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C 디스크라고 저는 하진 않고요. 그 L 디스크하고 조금 전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오 플라스티라고 고주파 수액감압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재에는 2019년 신경통증학회에서 만성통증 교과서를 한번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주파를 이용한 디스크 내 치료법이라고 서비컬과 럼바에 대해서 레드 프리퀀시에 대해서 한 거를 그 교재에다 실었습니다. 통증을 치료하실 분들은 꼭 이 교과서를 한번 사서 좀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러고 환자를 보면 훨씬 더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제가 텍스트를 모아서 지금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의학에서 사용하는 라디오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게 뭔지라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된 거는 1891년 다르손 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라디오 프리퀀시 웨이브를 통해서 로컬 온도가 좀 상승한다라고 처음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비 나이프가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를 통해서 티슈를 커팅하고 소작한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92년도에는 튜머 어블레이션, 튜머 절제를 하는 데서 임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약 400에서 500kHz를 적용하고요. 히팅은 프로틴 코아뷸레이션, 단백질 응고랑 티슈 네크로시스를 유발을 합니다. 이 패턴은 라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로드 주변에 세 가지 존이 있는데 액티브 존, 믹스 존, 그다음에 패시브 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 어블레이션, 그다음에 뉴로라이시스를 통한 페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심장, 신장, 그리고 만성 비너스 만성 혈액 부전에서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미용과 안과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로드인데요. 여기가 빨간색이 액티브 히팅 존이고 그 다음이 믹스드 존, 그 다음에 패시브 존이 있습니다. 약 2mm 정도 나가고 좀 이따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거를 할 때 적을 제압할 때 여러 막 두들겨 패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급소를 하나 팍 찔러가지고 이러고 탁 쓰러지는 것처럼 이걸로 급소를 치료한다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부두신권에 제가 켄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저 디스크를 하나 꼭 찔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왼쪽은 시암 사진이고 오른쪽은 CT 사진인데요. 이렇게 디스크 들어가서 포스트러 마진, 사실 치료할 때 이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고 대강 이 정도 들어가겠지 시암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했을 때 갑자기 훅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번 헤마토마가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지금 만약에 처음 시작하신다면 처음 인트라디스칼 니들이 들어간 후에 시암을 여러 차례를 통해 가지고 마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CT나 MR을 통해 가지고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갈지 말지 그걸 꼭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가스 포메이션이라고 찍고 그러니까 RF를 한 다음에 가스 포메이션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칼은 럼바와 차이점이 앞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럼바는 뒤에서 앞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타겟을 훨씬 더 정확하게 더 잘 찌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CT 상에서 찍은 건데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디스크 볼륨이 줄어들고 조금밖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환자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수술방에서 하는 건데요. 수술방에서 이렇게 풋 페달을 눌러가지고 이때 소리랑 이 물의 파장을 저는 꼭 체크를 합니다. 파장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이 소리를 저는 꼭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건강한 디스크랑 디제너레이션, 이제 병변 디스크는 완전 다릅니다.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수핵만 감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스큘라리제이션, 혈관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너브, 이너베이션이 될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 고주파 수색을 하면서도 너브랑 바스큘라리제이션을 기화, 바이포리제이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스크 튀어나온 곳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반복적이고 메카니컬한 직업을 꼭 물어봐야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트라우마가 있는지 뭐 뚱뚱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서비칼은 특히 저는 포스처하고 담배, 하여튼 수술이고 시술이고 담배 끊으세요. 자세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를 환자한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 요즘처럼 하루 종일 핸드폰, 지금도 고개 하루 종일 숙이고 있는데요. 고개를 하루 종일 숙인 사람한테 찌르거나 뭘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디제너레이션 촉진시키기 때문에 포스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핸드폰은 조금만 적게 보던가 핸드폰을 본 후에 반드시 리버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치료하려면 서비칼이 럼바랑 다르다는 여러 가지를 좀 알면 좋겠고요. 버테브럴 바디가 럼바보다 확실히 작다. 이게 이 라디오 프리퀀시에 대한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칼 라디오 프리퀀시가 럼바보다 좋다는 이유는 서비칼 루트는 럼바보다 훨씬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리고 뭐 센시티브, 그래서 조금만 튀어나와도 환자는 펄펄 뛰고 아프고 잠을 못 잔다 그러거든요. 그때 조금만 줄여줘도 볼륨이 조금만 감소돼도 루트 디컴프레션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임상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라디오 프리퀀시가 럼바보다는 저는 서비칼이 훨씬 저는 더 결과가 좋았고 현재는 서비칼만 라디오 프리퀀시 하지 럼바는 내시경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디스칼 세라피 히스토리를 보면 1963년도에 스미스와 스월츠라고 그분이 보고를 했는데요. 카이모파파인이 이제 파파야 열매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디스크에다 집어넣었더니만 디스크가 단백질이 용해되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디컴프레션 됐다. 이거를 1963년도에 발표를 하고 이거를 모태로 지금 여러 가지 치료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모파파인은 프로테올라이틱 엔자임으로 뉴클러스의 프로테오글라이칸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수 분해를 해가지고 인트라디스칼 프레셔를 줄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합병증이 아나필락시스 리액션이 있어가지고 이게 큰 합병증이 됐고요. 2003년도에 미국에서 제조회사가 미국에서는 이게 보험이 되고 2003년도에 판매가 중지되면서 현재는 없어졌지만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비컬 뉴클레어 플라스티는 디스크 디컴프레션의 방법이고요. 플라즈마 디스크 디컴프레션이라고도 합니다. 로우 템퍼리처에서 시행되고요. 이거 베이스는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커블레이션을 사용해서 티슈 리무벌을 하는데요. 커블레이션이란 컨트롤드 어블레이션이라고 플라즈마 몰레큘러 디소시에이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티슈에 리무벌 하게 되는데 40에서 70도 로우 도즈의 로우 템퍼리처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결과 뉴클러스의 한 부분이 젠틀하게 제거가 되면서 허네이션, 튀어나온 디스크에 디컴프레션 된다는 이런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암 가이던스에서 하고 시암은 뭐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저는 표현도 하는데요.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반드시 AP 레터럴 통해서 그 팁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하는 게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디스크 사이즈는 약 10에서 20%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여기 심평원이 있기 때문에 MRI를 뭐 3개월 뒤에 찍읍시다, 6개월 뒤에 찍읍시다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안 아픈데 와가지고 MRI 찍을 수는 없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2년 뒤, 3년 뒤 아프다고 해서 와서 보면 MRI 상에서 약 2mm 정도가 이렇게 감소된 게 보이고 2mm 감소가 됐는데 환자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통증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20% 정도는 감소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계속 한 자리에서 환자 보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인디케이션은 소프트 디스크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팔저림이 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있다 하더라도 뭐
55세 아니면 65세에서 골프를 심하게 친다던가 갑자기 무거운 물건 들었다던가 계단에서 엉덩방아 찧었을 때 협착증이 있는데 그 MR 찍어보면 플레어라든지 T2, T1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스테노시스는 기본인데요. 그때 튀어나온 곳을 들어가가지고 찢어지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쪽을 굉장히 치료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201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제가 데이터를 저랑 사실은 저희 아버님 두 명이서 이제 한 건데요. 1,345명을 치료를 했고 남녀 비율은 비슷했고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이 가장 많았고 C5, 6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사람도 하고 나이 든 사람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5, 60대를 거의 타겟으로 하고 젊은 사람은 조금 제가 지켜보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2017년도 키리 리포트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뉴클레어 플라스티는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이라고 하고 디스크 내 수액 조직을 융해시키는 시술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때 여기서 치료 효과는 있으나 정확히 효용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시술로 평가됨. 2017년도 이렇게 했고 키리 리포트에서는 병원 간 의사 간 차이로 인해 시술의 결과에 차이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했고 따라서 어느 병원에서나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을지 비슷하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한 사안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제가 심평원 불려가가지고 심평원에서 개원과 대표로 교수님들과 심평원 직원과 한번 크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수술이고 시술이고 주사치료고 누구나 다 똑같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 해서 누구나 다 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보고 정말 열심히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왜냐? 저희 병원에서 2년간 데이터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봤더니 결과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 좀 해야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뭐 근육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서비칼, 특히 신경외과는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수술을 했던 사람이 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리트랙션 인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근육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기도와 식도는 한 덩어리여가지고 이렇게 밀려지는데요. 특히 젊은 여자, 특히 여성에서 말랑말랑한 사람한테 너무 세게 손으로 이렇게 밀고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 하고 나서 홀스니스라고 환자가 여보세요, 막 왜 이래요, 막 이렇게 그 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할 때도 리트랙션 인저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자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 리커런트 라링지알 너브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그거를 자꾸 누르거나 리트랙션 하면 홀스니스가 심한 경우에는 2달까지도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해본 적이 있고요. 대부분이 템퍼러리, 하루 이틀, 일주일 이내는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식도는 한 덩어리고 여기랑 여기를 젖히고 들어가서 디스크에다가 바늘을 찌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문제는 되는 건 아닌데 목이 짧거나 여기서 갑상선이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꽉 껴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제낀다던가 세븐티원 잘못하면 렁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6, 7, 세븐티원에서 목이 짧고 머리가 앞으로 많이 숙여진 특히 남성에서 이 수파인 포지션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시암 수술방 제가 사진이고요. 처음에 레벨 마킹을 위해서 사실 모든 비수술은 시암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암에서 트루 AP, 트루 레터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직원, 영상학과 직원이 합니다. 확실히 영상의학과가 AP 레터럴 잘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AP를 딱 해서 보고 제가 제 손으로 기도와 식도를 이렇게 밉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밀린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들어가서 리도카인 주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꼭 손을 넣지 않고 켈리라든지 다른 모스키토를 통해 가지고 손이 엑스레이 잘 안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 몸을 좀 보호 좀 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때 꼭
레터럴을 봐야 됩니다. 최종 목표는 포스터 마진, 요 팁 끝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은 마진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운커버터블 프로세스가 두꺼워지고 여기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팁은 로어 엔드 플레이트 어퍼 마진에서 약간 상승하다시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면 절대 이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아래 마진에 어퍼 엔드 플레이트를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이때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이때 환자 커블레이션 이렇게 풋 페달 눌러가지고 줄 때 어깨를 잡으면서 혹시 튀는 게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때 전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술방에서 소리를 하고, 아까 좀 전에 선생님도 움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풋 페달 누르고 보고, 제가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일렉트로드 끝에 거기에 티슈 눌러주세요. 디스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빼고 그런 자세를 꼭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눌러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어깨를 잡고 여기서 어깨가 튀는지, 왜냐 욕심을 내다 보면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지나가는 신경 옆에까지 해서 일렉트로가 딱 했을 때 액티브 존에서 패시브 존까지 있는데 그때 너무 신경이 가까우면 튀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스탑을 하고 1mm 정도 아니면 2mm 정도 빼고 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했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후유증, 그 다음에 서멀 인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스크럽 없이 그냥 혼자 하는데요. 예전에는 항상 스크럽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혼자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5년간은 아스트로케어 기구를 썼고요. 이 기구의 장점은 15도가 이렇게 끝에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정말 귓밥 하듯이 이렇게 돼서 같이 딱 빠져나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약간 젠틀하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디스크에 박히는 그 상황을 보고 그 후 계속 팔로우했는데 환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펙션도 안 생기고 계속 5년간 팔로우했는데 괜찮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거 한번 다 써봤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일 맞는 걸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술방 사진입니다. 이게 상차림인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마킹펜,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레벨 하는 거 있고요. 리도카인 있고요. 그 다음에 니들,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셀라인, 이게 전부입니다. 요걸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물론 후 페달과 그 제너레이터는 밖에 있습니다. 항상 시암은 AP 레터럴을 시작하기 전에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AP에서는 별로 각도가 스티프하지 않았는데 6, 7, 그 다음에 7T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많이 숙여됩니다. 이때 여기 수술방에 이게 밑에 있는 곳에서 닿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술 다 해야 되는데 환자를 다시 또 끄집어내고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드랩하기 전에 환자가 아직 안 자는 상태에서 저는 AP 레터럴을 트루 AP, 트루 레터럴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약 1분 정도 젠틀하게 컴프레션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눈으로 봐서 여기서 혹시 피가 맺히는지 스웰링이 있는지 환자, 그리고 모니터는 기본이고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게 오메가3 먹는 환자들도 있고 아스피린 먹는 환자가 있어서 지금은 디스크 인트라디스칼 세라피 할 때는 아스피린을 먹는지 오메가3를 먹는지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좀 부족했을 경우에는 헤마토마가 생겨가지고 레스피레이션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프레션도 하고 여기서 스웰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합니다. 저는 15년간 컴플리케이션이 이걸 정리했는데요. 인펙션 디스카이티스가 2케이스가 있었고요. 서말 에이셉틱 디스카이티스가 2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말 에이셉틱이라는 거는 환자는 증상이 없는데 ESR, CRP, 특히 CRP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봤더니만 이 2케이스는 제가 초창기에 어떻게 할까 그냥 모르니까 그냥 지저대가지고 너무 오래 지저대니까
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한 케이스는 디스크 컬랩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는 괜찮았는데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디스크 사이즈가 줄어든 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 때문에 생긴 거니 나중에 항상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한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이제 에피두랄 헤마토마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 들어가 가지고 헤마토마 리무벌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트랜지언트 호울스니스가 5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4명이었고 남자가 1명이었는데 여성도 40대 50대 그 말랑말랑한 사람한테서 호울스니스가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인데요. 그때 몰라가지고 그냥 어디 뭔지도 모르고 2012년도에 제가 하다가 너무 많이 짖으니까 이렇게 디스크 컬랩스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교통사고 나서 목이 아프다고 해서 와서 찍고 이걸 발견을 하고 디스크 컬랩스가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5초간 5번 정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5번 정도 더 하면 디스크가 컬랩스 될까봐 혹시 몰라서 한 번 할 때 5초, 그 다음에 한 부위는 한 레벨에선 5번 이하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그냥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저는 제 손끝에 그 디스크가 이렇게 용해되고 지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위아래 옆으로 조금씩 하고 디스크가 티슈가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다시 닦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렇게 저는 DITI로 봅니다. 왜냐하면 MRI를 우리가 항상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프리업 DITI 하고 퇴원 직전에 해가지고 잘 뚫렸는지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 항상 헤드 포워드 포스처, 소라식 하이포시스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델처럼 걸어라, 등 펴라, 똑바로 걸어라, 이거를 정말 환자한테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중앙대 신화용 교수님과 제가 리트로스펙티브 해가지고 DITI에 대한 결과를 뉴로스파인에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지금도 그렇고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요즘 친구들은 다 이러고 옵니다. 이러고 오고 이런 사람이 디스크 터지고 팔절이다고 해서 하면 저는 우선은 상담은 하는데 2주 뒤에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2주 뒤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잘 됐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패턴을 교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일경제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 한번 매일경제 찾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60도 이상도 있습니다. 이거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저는 항상 긴장이 된 곳은 풀어주고 약화가 된 곳은 강화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합니다. 이게 의사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자는 이걸 해서 찌르세요, 뭐 하세요 그런 건데 환자가 이렇게 헤드 포워드랑 소라식 하이퍼시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 포스처가 다 무너졌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아무리 잘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수술로 넘어가고 수술로 넘어간다 해도 좋아지는 않고 인전마디 변성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료 여기서 수술을 하시건 대학에 계시건 뭐 하건 치료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렇게 어떤 데는 풀어주고 어떤 데는 강화시켜주고 이거를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도 외래에서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환자는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커블레이션 뉴클리어 세라피는 미니멀 인베시브로 굉장히 컴플리케이션이 저한테는 15년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니어서 제가 한 사람은 모두 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사실 이 시술을 잘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찌르는 순간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된 거를 제가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찌를 때 이거를 정말로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선은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무조건 먼저 시키고요. 거기서 도수치료라든지 뭐에서 호전이 된다면 글로 그냥 넘어가게끔 하고 1차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통증을 유지하면서 아프다 그러고 팔저림이 있을 때 그때 팍 찔러가지고 급소를 지져버린다 이제 이러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거의 매일마다 시술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그렇게 많이 시술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가 자연 치유라고 이제 요즘 많이 하는데 뭐 수술을 하건 시술하건 치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이 커블레이션 뉴클리어 세라피는 어그레시브한 치료보다는 그래도 로우 리스크, 적은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은 저는 권유하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